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새벽 0시 50분입니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경우입니다.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가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친다. 그래서 선관위를 계엄군을 시켜서 습격하도록 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권력을 남용을 하고 또 법을 무시했습니다.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편드는 것은 불법을 편드는 것이고 독재를 편드는 것이고 거짓말을 편드는 것이고 권력자에 아부하는 행동입니다.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자부정입니다. 그건 보수도 아닙니다. 윤석열 앞에 보수가 줄을 서면은 앞으로 한 100년 동안 재기불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거의 비판적 기사를 쓰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어제 조간 사설에서는 좀 묵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설을 통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칼럼을 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광고에 거짓말을 써가지고 선전하는 것을 광고면을 내줘가지고 그들에게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광고는 제2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광고에 명백한 거짓말이 있을 때는 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실어주면은 거짓말을 팔도록 하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조선일보의 광고면을 기사면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조선일보가 이용당했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앞장을 서니까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설은 잘 쓴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지금까지 무소식.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즉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라가 뒤집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는 잡아가지고 재판을 넘겨야 되는데 최대형의 말하자면 신령을 살려야 됩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많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선관위가 의혹 검증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해킹 및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등 의혹 차원의 문제들을 나열했다. 현재는 2020년 총선 기간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확인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선거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 안 된 주장까지 윤 대통령 측은 언급했다. 선관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건 확인 안 된 게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미 선관위가 해명을 했습니다. 중국인 99명을 체포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이 거짓말은 이런 음모론을 주로 보도하는 일부 매체에서 막 확산시켰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에서 진 쪽은 습관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지금 민주당 실권자라는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는 국힘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양쪽 다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내놓은 적이 없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에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부정선거를 제기한 게 없습니다. 민모 같은 소수,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가 주장을 했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과 다르다. 앞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당원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제명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다가 음모론이 커져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보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체포 당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평생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증거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증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다. 민간 유튜브나 단체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지휘해 온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했다면 중대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공개해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가 모두 뒤집혀야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중대한 발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증거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거의 변호인단은 증거를 공개하는 대신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아니,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무슨 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갖고 있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증거도 없이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한 건가? 그렇게 한 거죠.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사기꾼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정선거라면은 나라가 뒤집어질 문제고,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는 4.19 때 같으면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 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고 권력자가 법을 어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사령관 등 후배들을 만나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아무 증거 없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압해 진술을 얻으려 한 것이다. 그 배후에 윤석열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 기운 편향적 결정을 내리거나 속구리 투표와 직원들의 세습 채용으로 신뢰를 크게 읽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편향성과 비위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알 것이다.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음으로써 이번 탄핵 심리의 핵심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고, 없다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확실한데, 그게 없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냥 음모론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선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행사하는 주권 중에서 최고의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걸 투표로서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전쟁을 하든지 암살을 하든지 쿠데타를 하든지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행위는 신성한 겁니다. 주권 행사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주권 행사가 선거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1963년에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년 되죠. 2년 동안 한 번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알아주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만방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외국 기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한국 금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는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조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믿지 마세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말만 해놓고 부정선거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선동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국 사회에서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일종의 광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를 부정선거 광신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광신도는 공산당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들이 끼이면은 그 조직이 파괴됩니다. 이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도 무시합니다. 이들이 끼인 조직은 와야 되고, 가족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족이 서먹해지고, 이것으로 해서 부부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이혼도 생길 수 있고, 부자간, 부녀간, 모자간 다 문제가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번 딱 들어와 버리면은 동창회도 깨집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퍼뜨려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거짓말을 퍼뜨리는 유튜버든지 정치인이든지 언론인이든지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면은 그런 나라를 망합니다. 감사합니다.